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아나운서 김보빈입니다. 요즘 정말 덥습니다.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열치열이라는 말도 있죠. 우리 학생들 이 찌는 더위도 합격을 위한 열정으로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열정에 더 불을 지펴줄 저희 특집방송과 함께 하시면 더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주부터 학생부 종합전형 특집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시는 입학사정관의 평가를 받으면서 수시 준비의 방향이 맞는지 점검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학생부 종합전형 특집 네 번째 날인데요. 성신여대와 한국외대 입학사정관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성신여대와 한국외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 학생분들 오늘 이 시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학생부 종합전형 특집 성신여대와 한국외대 편 함께 해주실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수험생들에게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십니다. 하나고등학교 연구부장이신 정경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고등학교 정경원입니다. 오늘 하루도 날씨가 참 더웠습니다. 더운 날씨 속에서 자기소개서 작성과 수능 공부에 고생이 참 많은데요. 오늘 방송을 통해서도 많은 도움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혼란스러운 입시에서 합격의 하모니를 이끌어주실 분이십니다. 입시계의 마에스트로 하나고등학교 김학수 선생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더웠는데 며칠 전에 장마였었죠. 비가 온 다음엔 이렇게 화창한 날씨가 이제 계속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 지금 힘들겠지만, 지금 장마철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곧 화려한 날씨 기대하면서 이 시간을 극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신여자대학교와 한국외대 입학사정관께서 차례로 나와주실 텐데요. 먼저 성신여대 입학사정관이신 김영은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입학사정관실의 김영은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성신여대 학생부 종합전형과 관련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유익한 시간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2015학년도 수시 상담 진행하고 있는데요. 방송 상담은 접수가 마감이 됐습니다. 대신 온라인으로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온라인으로 선착순 100분에게 이 수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상담 신청도 역시 TBS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전화 주시면 되겠는데요. 전화번호는 02-311-5441번에서 2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학생부 종합전형 특집 성신여대와 한국외대 편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학생부 종합전형 특집 성신여대와 한국외대 편 먼저 성신여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성신여대 같은 경우에는 여학생들에게 특히 인기가 정말 많은 걸로 유명합니다. 자, 우선 김영은 선생님께서 2015학년도 성신여대 학생부 종합전형 특징에 대해서 좀 짚어주실까요? 예, 올해 저희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전형 간소화가 첫 번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성신 체인지 전형과 성신 자기주도 인재 전형으로 실시하던 전형을 올해 학생부 종합 전형에 학교 생활 우수자 전형으로 통합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인재상이나 지원 자격 등에서 크게 차이가 이제 학생들이 느끼기에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혼란을 줄이고 또 선발 인원은 서로 통합을 해서 학생들의 지원 부담을 좀 줄였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대학의 이제 두 번째 특징은 수능 최저 등급이 없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수능 최저 등급에 대한 많은 불안감을 갖고 있는데요. 저희는 올해 수시 전형 전체에 일단 최저 등급을 걸지 않았고요. 다음은 이제 저희 면접고사를 올해 폐지한 게 또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네. 학생들의 인성을 평가한다라는 게 면접의 짧은 시간 동안 파악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서 저희가 올해 학생부를 중심으로 서류 심층 평가를 두 단계로 나눠서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올해 정원외 전형에서 고른기회 전형인 농어촌 전형, 그다음에 특성화고교 출신자 전형, 그리고 기회균형 전형
올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하는 게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성신여대의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원서 접수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궁금한 점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가장 많이 하는 질문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학생부 특히 내신과 관련된 질문을 가장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많은 부부들이 이제 오해를 해주시는 게 그 제출 서류를 가지고 서류별 평가를 받는다라고 오해를 하고 계신데 실제로 저희는 이제 그 평가 항목별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성이나 아니면 모집 단위 학업 역량이나 성장 잠재력 이런 항목의 점수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흔히들 많이 이제 고민하고 계신 내신 성적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학업 역량을 평가할 때 아니면 뭐 성장 잠재력을 평가할 때 평가는 한 가지 평가 근거가 되는 이제 요소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내신에 대한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계신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일단 그 전형 취지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을 좀 줄이셨으면 좋겠고요. 그 학생들이 이제 주로 질문할 때 본인의 내신이 뭐 몇 등급이다라고 문의를 많이 해주시는데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평가할 때 저희 이제 국영수과사 중심의 주요 과목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음악, 미술, 체육 같은 이제 예체능 교과까지 저희가 전부 평가에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궁금해하시는 숫자로 작년에 뭐 평균 내신 등급이나 뭐 이런 숫자가 나올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지원을 할 때 그 내신 성적을 저희가 보는 이유는 이 학생이 성신여대에 진학을 해서 해당 모집 전공을 공부할 때 그 충분한 학업 수행 능력을 갖췄는지를 평가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점수가 다가 아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이 된다는 거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김영훈 선생님 이번에 2015학년도 성신여대 수시 접수 일정은 어떻게 될까요? 예, 화면 보시면서 설명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저희 원서 접수는 추석 연휴가 지나고 9월 11일부터 9월 16일 화요일까지 원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서류 제출을 하게 되는데요. 서류 제출 기한은 이제 하루 더 여유가 있는 9월 17일 오후 5시까지 저희가 서류를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후 일정은 그 보여지는 화면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종 합격자 발표까지 발표는 11월 18일로 예정이 돼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일정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성신여대 학생부 종합전형 희망하는 학생의 상담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이 돼 있는데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상담 심리사를 희망하는 고3 수험생 엄마입니다. 네, 어머니께서 전화 주셨군요. 목소리가 학생인 줄 알았어요, 어머니. 네. 이제 원서 접수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어머니께서도 많이 좀 찾아보고 하셨나요? 예, 많이 지금 찾아보는 중입니다. 그러시군요. 오늘은 어떤 점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예, 성신여대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으로 지원했을 때 어떤 것들을 준비하면 도움이 될지 입학사정관님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네, 어떤 점을 더 보완하면 좋을지 종합적으로 아마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상담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서요.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가 활동에 대해서 김합수 선생님께서 짚어주시겠습니다. 네, 먼저 성적표부터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1학년 3학년 1학기 내신 평균 등급을 살펴보면 국어가 1.8등급, 수학이 3.57등급, 영어가 3.32등급, 사회가 2.22등급, 평균 2.69등급입니다. 주요 과목 학년별 성적 추이를 살펴보면요. 국어가 1등급에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3학년 1학기에 2등급을 받았고요. 수학은 4등급과 3등급으로 오가고 있습니다. 영어는 4등급에서 3등급으로 향상이 됐고요. 모의고사 성적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7월 모의고사 성적을 살펴보면 국어 B형이 1등급, 수학 A형이 3등급, 영어가 2등급, 한국지리 3등급, 사회문화 2등급, 탐구 두 과목 평균해서 국수, 영사 평균 2.12등급입니다. 6월과 7월 모의고사를 비교해보면 국어가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승했고 수학도 4등급에서 3등급으로 그 다음에 영어도 3등급에서 2등급으로 한국지리가 3등급 유지가 되고 있고요. 사회문화는 4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승했습니다. 희망전형 보겠습니다.
네, 희망 전형과 이제 비교과를 먼저 분석을 좀 해볼 텐데 일단 우리 학생의 희망 전형은 성신여대 심리학과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비교과 활동을 살펴보겠습니다. 예, 교내 활동 먼저 살펴보면 1학년에 2학기 학급 부회장, 2학년 2학기 학급 회계, 3학년 때는 CA 심리 연구반 상서를 직접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1인 1력 고충 상담과 활동을 많이 하면서 학생들의 어떤 그 친구가 많이 되어주고 있는 그런 학생이고요. 동아리는 1학년 심성훈련반, 봉사활동 1학년 41시간, 2학년 27시간, 방과학교는 1학년 때 110시간 이수했고요. 2학년 때는 92시간을 수강했습니다. 예, 교육활동 같은 경우는 이제 성북 청소년에서 이제 주관한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 학생이 심리학과랑 관련된 어떤 활동이기 때문에 전공 적합성에서 좀 좋은 그런 부분을 보이고 있고요. 네, 수상 내용 살펴보면 2012년도에는 1학기 중간고사 교과 우수상, 교내 토론대회 금상, 2013년도에는 자기주도 학습 우수상 3위, 1학기 중간고사 교과 우수상, 사회문화 과목에서요. 그리고 사회경실의 윤리 2등을 받았습니다. 예, 2014년도에는 독서능력 성취 프로그램 장려상을 받았고요. 2학기 기말고사 교과 우수상 사회문화에서 역시 교과 우수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경우에는 지금 내신보다는 모의고사 성적이 상대적으로 다소 우위를 보이는 학생이고 또 국어 영역에서의 성취도가 돋보이는데요. 모의고사 상승세를 계속 이어나가야 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 우리 학생에 대해서 김영훈 선생님과 또 김학수 선생님께서 분석과 조언을 해 주실 텐데요. 먼저 김영훈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자료를 보셨는데 장점과 보완할 점을 좀 중심으로 조언을 해 주시죠. 예, 제가 학생의 자기소개서와 학생부를 이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학생 같은 경우는 심리학과에 지원하는 학생으로서 장래의 희망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비교과 부분의 노력이 굉장히 돋보이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관심 분야인 심리학 부분에 동아리를 연구 동아리를 직접 만들고 또 부장으로 활동한 점이 굉장히 인상 깊었고요. 그다음에 그 봉사활동이나 독서활동에서도 관련된 일관된 노력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봉사활동을 할 때도 말벗이나 아니면 상담과 같은 전공 희망 분야와 관련돼서 일관된 노력이 있었고요. 독서활동에서도 심리학 관련된 독서활동을 꾸준히 한 것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학생부 교과 관련 성적은 전반적으로 저희 대학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하는 학생의 평균 수준으로 일단 생각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교과적인 측면에서 딱히 유리하거나 불리하거나 그렇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앞서 언급해 주신 대로 사회교과나 국어교과에서 특별히 좀 좋은 학업 성취도를 보였었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전공하려고 하는 사회 과목, 그러니까 사회심리 쪽에서 유리하게 아무래도 그 학업수행 능력을 평가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영어 관련해서는 이제 대학에 진학해서는 원서를 보거나 그 관련된 능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영어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조금 보면은 1번 항목에서 드러나는 자기주도 학습 역량 측면에서 학생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심리학 동아리를 개설을 하거나 아니면은 부장으로 한 활동도 2번 항목에서 잘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학생이 조금 보완할 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3번 문항이 이제 그 인성과 관련된 문항입니다. 근데 이제 작년부터 그 대학교에서 인성과 관련된 평가가 굉장히 까다로워졌는데 학생이 아무래도 그 학교 생활을 하면서 보였던 그 조별 활동을 이끌었던 점, 또 조장으로서 어려웠던 점에서 기술을 해줬는데 학생 본인의 인성의 좀 장점과 배려심, 또 이제 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한 점을 조금 더 부각시킬 필요가 있었다고 보여졌습니다. 네, 그렇군요. 전공 관련한 그 활동이 참 많은 학생이라 긍정적으로 우선 보이는데요. 자, 그러면은 김학수 선생님께서는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 어떻게 보셨나요? 네, 우선 몇 가지 좀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 일단 성적부터 좀 먼저 말씀드리면 내신 성적과 모의고사 성적이 약간 좀 불안정한 그런 상황입니다. 뭐 상승할 때도 있지만 또 하락할 때도 있고, 예, 그래서 그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자기소개서나 이런 작성할 때 좀 설명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교내 수상 실적에서 이제 교과 우수상을 좀 받고 있는데, 예, 그리고 또 경시대에도 또 수상한 그런 실적이 있고요. 그래서 교내 활동에 대한 어떤 성실성을 조금 엿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있고요. 그리고 학급 부회장 등을 통해서 어떤 구체적인 사례를 보이면서 지금 이제 리더십을 키워가고 있는 그런 학생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공동체 생활에서 어떤 소통하는 모습이나 그리고 이제 동아리 개설을 직접 했던 점, 예, 그리고 좋은 인성을 이제 소유한 학생이라는 게 생활기록부를 통해서도 이제 그 엿볼 수 있는 그런 학생이고요. 직접 나서진 않지만 좀 섬겨가면서 이제 리더십을 보이고 있는 예, 그런 학생이라는 어떤 그런 사례를 보이는 그런 학생입니다. 예, 보완할 점을 또 말씀드리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이제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으니까 예, 교과, 비교과 전부를 이제 보면서 이제 서류를 보면서 평가를 할 텐데 예, 일단 성신여대에서 이제 그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단계별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데 1단계에서 학생부를 보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2단계에서는 이제 학생부랑 자기소개서로만 이제 그 학생을 선발합니다. 면접이 없고요. 예, 그래서 우선 우리 학생이 먼저 이제 교과 이 부분에서 전 과목을 반영을 하기 때문에 전 과목 반영했을 때 좀 어떤 불리한 점이 없는지 먼저 좀 확인하고 지원을 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부분에서 이제 학교 생활에 좀 성실했다라는 걸 좀 보여줄 수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2단계에서 이제 학생부 자기소개서를 보면서 이제 학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이제 학생부는 뭐 이미 만들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 이제 작성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충분히 본인의 어떤 장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예, 그런 부분이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글자 수가 제한이 돼 있지만 처음부터 글자 수 제한된 거를 생각해서 작성하는 게 아니라 먼저 작성을 하고 좀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해서 본인의 어떤 장점을 충분히 부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모의고사 성적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뭐 비록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뭐 그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지만 정시전형까지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제 수시 원서 접수가 끝나고 예, 충분히 이제 조금 그 보완해서 안정적인 상태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성적과 비교과 분석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잘 쓰기 위한 방법까지 아주 꼼꼼하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학생이 현재 성신여대 지원을 위해서 이제 서류 준비에 아주 만전을 기해야 할 때인데요. 이때 필요한 서류와 또 서류 제출할 때 주의할 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저희 성신여대 학생부 종합전형은 자기소개서와 학교생활기록부 두 가지를 필수 서류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범대학 지원자에 한해서 저희가 교사 추천서를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원의 고른기회 전형에 지원한 학생들은 지원 자격 증빙 서류를 추가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결국 평가의 핵심이 되는 서류는 자기소개서와 학교생활기록부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앞서 선생님께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지금 7월 말 시점에서 학생이 학생부와 관련해서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학생이 아무래도 자기소개서 작성에 조금 더 지금 주력할 시기라고 조언을 하고 싶고요. 특히 이제 그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 학생이 그 4,500자 4개 문항을 처음부터 끝까지 100% 스스로 전부 작성을 해야 되고 반대로 스스로 통제를 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이제 교과 이외의 다양한 학교 생활, 가치관이나 노력 같은 거를 저희가 평가에 모두 반영을 하는 전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본인의 강점과 또 드러냈을 때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는 점을 잘 어필할 수 있도록 자기소개서를 잘 다듬어 주기를 바랍니다. 네. 자신의 강점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좀 드러내야 할 텐데요. 진지한 나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성신여대 그 자기소개서 작성할 때 염두할 점은 어떤 게 있을지, 또 성신여대의 그 자율문항 특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저희 성신여자대학교는 자기소개서 문항을 대교협 공통양식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 3번 문항 같은 경우는 그 대교협 공통문항을 쓰고 있고 4번 저희 자율문항이 있는데요.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4번 자율문항은 지원 동기와 입학 후 진로 계획을 묻고 있고요. 그다음에 2단계 서류 평가 요소인 전공 적합성과 자기주도 역량과 관련이 있습니다. 학생이 전공하고자 하는 분야와 관련해 노력한 점과 향후 계획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해보고 본인의 이야기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공 관련 본인의 적합성에 대해 입학사정관에게 어필할 수 있는 문항입니다. 올해부터 대교협 자기소개서 공통문항에 0점 처리 항목이 도입이 됐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인데요. 성신여대도 그 대교협 문항을 저희가 사용하기 때문에 이 점에 역시 주의를 해줘야겠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토플이나 토익 같은 공인어학 성적을 기재하거나 아니면 교과 관련 교회 수상 실적을 기재한 경우에는 서류 평가에서 바로 0점 처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저희가 학생부에 없는
교외 활동을 만약 자기소개서에 기재를 할 때는 관련된 증빙 서류를 저희가 학교장 확인서를 요구하기 때문에 네. 관련 서류를 제출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시면은 자기소개서에 작성을 해주셨어도 평가에 저희가 반영을 하지 않습니다. 네. 이제 이런 활동의 취지는 저희가 학교 생활을 중점적으로 평가를 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학생이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할 때는 고교 생활관에 있었던 내용을 중심으로 본인의 장점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방향으로 기술해 주면은 아마 좋은 평가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기소개서에 대한 조언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상담 듣고 있는데요. 어머니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실까요? 예. 사전에 자기소개서를 보냈는데요. 네. 신여대 인재상에 맞는 부분을 강조하려면 어떤 내용이 더 추가되면 좋을지. 네. 인재상에 맞게 더 보완을 하려면 어떤 점을 보완하면 좋을까요? 예, 저희 대학 학생부 종합전형의 인재상은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한 학생으로 확고한 목표의식과 열정을 가지고 미래 전공 분야 진로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인재를 선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약해보면은 첫째는 학교 생활에 충실해야 하고 두 번째는 진로와 관련해서 탐색한 노력이 있어야 되고 마지막은 저희가 잠재력을 평가하는 겁니다. 네. 이제 학생 같은 경우는 학교 생활 충실도나 진로를 위한 그 노력은 자기소개서 1, 2, 3번에서 충실히 기재를 했기 때문에 저희 대학 아마 자율문항인 4번에 조금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원 동기와 입학 후 학업 계획 그리고 진로 계획을 저희가 묻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전공 적합성과 자기주도 역량에 관련된 문항이기 때문에 평가에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문항입니다. 네. 그래서 심리 상담가가 되기 위해 준비한 것이 많은 학생이기 때문에 4번 문항 작성할 때 크게 어려운 점은 없을 것 네,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고등학교 때 본인이 했던 노력보다는 대학에 진학에서의 계획을 저희가 꽤 비중 있게 묻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거에 대한 많은 고민이 아마 있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네. 성신여대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에 부합하는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셨고요. 이번에는 우리 김학수 선생님께서 이제 조언을 해주셔야겠는데, 우리 학생이 성신여대 합격하면 좋겠지만 또 수시 육회 전략을 어떻게 짜는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수시 육회 지원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지금 이제 우리 학생이 이제 수시를 지원할 때 현재 그 내신 성적과 모의고사 성적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 이 대학을 지원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거를 보고 이제 제가 추천을 좀 해주고 싶은데요. 우선 우리 학생이 성신여대도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금 희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이제 두 대학을 좀 추천하려고 합니다. 일단 가톨릭대랑 광운대학교를 추천을 하려고 하는데요. 가톨릭대학교는 이제 심리학과가 사회과학부 안에 있습니다. 학부로 이제 학생을 뽑기 때문에 심리학과는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사회과학부에서 이제 12명을 학생부 종합전형인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으로 이제 선발합니다. 똑같이 단계별 전형을 하는데요. 성신여대랑 좀 다른 점은 1단계 서류만 보는 건 똑같은데 2단계에서 서류 80에 면접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이 면접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교과적인 그런 면접이 아니라 본인이 작성한 자기소개서나 이런 학생부나 이런 데서 면접을 치러진 일반 면접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자기소개서 작성하면서도 충분히 면접지문 도출해 가면서 이제 좀 작성을 해보면 충분히 면접 준비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광운대 산업심리학과를 또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8명으로 이제 선발하는데 광운 참빛 인재 전형입니다.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요. 똑같습니다. 단계별 전형인데 1단계 서류를 보고 2단계에서 서류랑 면접으로 이제 학생을 선발을 하는데 면접이 이제 가톨릭대보다는 조금 더 비중이 높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반 면접이기 때문에 본인이 좀 서류를 준비하면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답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추천 전형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상담 들어봤는데요. 어머니 어떠신가요? 도움 많이 되셨어요? 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네. 오늘 선생님께서 조언을 많이 해주셨는데, 오늘 상담 내용 바탕으로 해서 우리 학생 보니까 목표가 또 분명한 학생이고, 거기에 대한 노력도 많이 한 것 같아요. 오늘 내용 어머니께서 잘 전달해 주시고,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성신여대에 도전하는 우리 학생의 합격 로드맵 정경원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성신여대 학생부 종합전형에 도전하는 고3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학생의 강점은 장래 희망과 전공 관련한 꾸준한 비교과 및 독서활동, 그리고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입니다. 성신여대 합격 전략은 인성 관련 내용을 자기소개서에 더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학사정관의 결정적 조언은
수시 원서 접수까지 남은 기간 차별화된 나만의 강점이 드러나는 자기소개서 완성에 주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상담을 바탕으로 성신여대 꼭 합격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 학생뿐만 아니라 성신여대 지망하고자 하는 많은 학생들에게도 좋은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김영은 선생님께서 학생부 종합전형 성신여대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 위해서 조언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예, 그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교생활 충실도를 가장 높이 평가하는 전형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질문을 받아보면 내신에 굉장히 집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내신에 대한 부담감 많이 떨쳐버리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특히 아까 제가 오늘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드렸었는데요. 저희 대학은 그 면접도 실시하지 않고 수능 최저 등급도 없기 네. 때문에 상당히 심플한 편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학생부를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꼼꼼히 분석을 하셔서 본인의 강점을 드러낼 수 있는 자기소개서 꼭 완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면접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더 자기소개서에 꼼꼼하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김영은 선생님과 함께 했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2015학년도 성신여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학생부 종합전형 특집 성신여대와 한국외대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015학년도 수시 전형의 핵심 학생부 종합 전형을 정복하라. 주요 28개 대학의 입학사정관이 직접 스튜디오에 출연해 학생부 종합 전형 준비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나에게 맞는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학생부 종합 전형 특집 방송 많은 시청 바랍니다. 네, 학생부 종합전형 특집 성신여대와 한국외대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외대 입학사정관이신 이성록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성록입니다. 예, 여러분들 지금 준비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텐데요. 마지막까지 정말 힘내셔서 준비하셔서 금년도에 좋은 결과 있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외대는 글로벌 인재 산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많은 학생들이 참 가고 싶어 하는 대학이지 않습니까? 자, 2015학년도 한국외대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금년도 이제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서류평가에서 학교 생활기록부하고 자기소개서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네. 예, 그런 점들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종합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이제 학생들을 선발하는지 선발 방식을 화면을 통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예, 먼저 이제 1단계에서는 서류평가 100%입니다. 정성평가와 종합평가를 통해서 1단계에서 3배수 내외를 선발을 하게 되고, 2단계 가면 1단계 성적이 70%가 반영이 되고, 그리고 이제 면접이 30%가 반영돼서 최종적인 선발을 하게 된다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선 여기서 이제 몇 가지 특징들을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해보면, 네. 먼저 이제 서류 간소화 정책에 따라서 학교 선생님들이 쓰시는 추천서를 금년도에는 배제를 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요, 이제 면접의 비중인데요. 작년도에는 면접의 비중이 50%를 반영을 했었는데, 금년도에 30%로 면접 반영 비중을 좀 낮췄다는 특징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자기소개서 작성 시에 사교육 유발 요소에 대해서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다라는 점들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공인 어학 성적이라든지 교과 관련 교회 수상 실적, 수학
과학, 그리고 외국어 교회 수상 실적을 철저하게 배제된다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금년도에 주목을 해서 살펴봐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추가 합격자 발표를 하는데, 작년도에는 추가 합격자를 1배수에 한해서 추가 합격자를 발표했었는데, 금년도에는 2회까지 발표하던 것을 4회까지 걸쳐서 발표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기대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도 좋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제 또 원서 접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입학사정관실도 덩달아 굉장히 바빠질 것 같은데요. 우리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어떤 질문들이 있을까요? 예, 우리 대학도 아까 이제 성신여대에서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런 질문 내용들이 역시 반복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합격 가능 내신 성적이 몇 등급이냐? 네. 그러면 제가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1등급도 불합격이 될 수 있고 4등급도 합격이 될 수 있는 전형입니다. 네. 라고 말씀드릴 텐데, 내신 성적을 정량적으로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정량적 요소도 일정 부분 반영이 되지만 정성적 요소가 집중적으로 반영이 된다는 특징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내신 성적에 대해서 질문 중에서 그 질문을 계속하는데 1단계에서 저희들은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한다. 라는 점들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질문 내용 중에서 자기소개서 작성 시에 0점 처리 항목에 대해서 정말 0점 처리하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공인학 성적과 그 다음에 수학, 과학, 외국어 관련 교과의 그 교회 수상 실적에 대해서는 정말로 그런 내용들을 쓰게 된다면 정말 저희들도 곤란해집니다. 네. 예, 무조건 0점 처리를 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럼 학생들이 이 수시 원서 접수 일정을 놓치지 말아야 할 텐데요. 2015학년도 이 수시 접수 일정 어떻게 될까요? 예. 그 수시 접수 일정과 그다음에 이제 전반적인 그 전형 진행 일정에 대해서 화면을 통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먼저 이제 원서 접수 일정은 9월 11일부터 시작해서 15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네. 작년도에도 보니까는 그 시간이 지나서 그 접수를 하면 안 됩니까라고 문의하는 안타까운 수험생들이 있는데, 마감 시간에 대해서 좀 주의를 좀 해 두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자기소개서 입력은 다음 날 17시까지 입력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예, 다음 화면 보시면 예, 거기에서 이제 종합전형에서의 다음 화면 보시죠. 네. 예, 종합전형에 대해서 그 면접평가 일정입니다. 면접평가 일정이 10월 18일과 19일 양일간에 걸쳐서 면접을 실시하게 되는데, 서울 캠퍼스의 모집 단위와 그 다음에 이제 모집 단위별로 18일 날, 19일 날 나누어서 실시를 하게 된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른 기회 입학 전형과 관련해서는 18일 날 면접 전형이 실시가 된다는 점이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예, 이어서 이제 논술 전형까지도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면 10월 22일과 23일 양일간에 걸쳐서 치르게 되는데, 단과대학별로 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 일정도 확인을 해둘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일정에 대해서 확인해 봤고요. 이번에는 한국외대 희망하는 고3 학생 지금 연결돼 있는데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고 있는 고3 학생입니다. 네, 그렇군요. 요즘에 어때요? 공부는 잘 되고 있어요? 네. 네, 그렇군요. 자, 오늘 어떤 점 궁금해서 전화했어요? 네, 저의 비교과 활동 내용들이 영어학부에 지원했을 때 전공 적합성 부분에 있어서 잘 부합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오늘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서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에 대해서 김학수 선생님께서 짚어주시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학생이 1학년에서 3학년 1학기까지 내신 평균 등급을 살펴보면, 국어는 1.92등급, 수학은 3.14등급, 영어는 1.85등급, 사회는 2.63등급, 평균 국수영사가 2.3등급입니다. 네. 주요 과목 학년별 성적 추이를 살펴보면요, 국어가 3등급에서 1등급에서 다시 4등급으로 하락을 했고요. 수학은 3등급에서 4등급으로, 영어도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승했다가 다시 2등급, 그리고 마지막에 3등급으로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모의고사 성적을 살펴보면요, 7월 모의고사 성적을 보면 국어 B형 1등급, 수학 A형 3등급, 영어 1등급, 동아시아사가 3등급, 생활과 윤리 5등급으로 평균 2.25등급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6월에 치러진 모의고사를 비교를 해보면요. 국어는 4등급에서 1등으로 상승을 했고 수학은 3등급으로 유지가 됐고요. 영어는 4등급에서 1등으로 상승, 동아시아사는 6등급에서 3등급으로 상승했습니다. 예, 생활과 윤리는 4등급에서 5등급으로 전반적으로 약간 상승한 예,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비교과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우리 학생이 먼저 그 한국외대 영어학부 학생부 종합전형을 희망을 하고 있는데요. 네. 예, 먼저 이제 교내 활동부터 먼저 살펴보면요. 1학년에는 영어 과목 또래 도우미 활동을 했고 2학기에는 학급 회장을 했습니다. 예, 2학년에는 이제 여름방학 교내 영어 캠프에 참여를 했고 2학기에는 또 학급 회장을 또 했습니다. 예, 동아리 1학년 영어 토론반, 2학년 때는 영어 토론반을 똑같이 했는데 이제 부장을 역임을 했고요. 네, 네. 예, 봉사활동은 1학년 46시간, 2학년 21시간, 방과학교는 1학년 53시간을 이수했고 2학년 때는 85시간을 이수했습니다. 예, 교회 활동은 우리 학생이 이제 외대를 이제 희망을 하고 있는데 한국외대 플렉스센터 주간 전국 외국어 경시대에 참가한 그런 이력이 있고요. 네. 예, 수상 내역을 살펴보면 2012년에는 진로의 날 우수상을 받았고 1학기에는 학습 플래너 작성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2013년도에는 영어 말하기 대회 2위, 1학기 과목 우수상, 영어 과목에서 과목 우수상을 받았고요. 2014년도에는 자기소개 작성 우수작 최우수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네. 네. 네, 우리 학생은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이 비슷한 수준의 성취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국어와 영어의 성적이 수학보다는 상대적으로 우수한 학생으로 보입니다. 먼저 이성록 실장님께서도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을 보셨는데요.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우리 학생의 장점과 보완할 점을 중심으로 조언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이제 우리 학생이 그 성적을 분석하기 전에 앞서서 저희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평가 지표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외국어 대학에서는요, 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서류평가 요소로서 제일 먼저 이제 학업 역량이라는 요소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공 적합성과 교내 활동 충실도에 대해서 그리고 인성 영역에 대해서 이제 어떤 역량들을 가지고 있는지 하는 부분들을 평가를 하고 있는데, 자, 우리 학생의 어쨌든 그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봤었을 때 먼저 이제 그 가장 큰 장점으로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양한 외국어 관련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글로벌 소양이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어쨌든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특히 이제 전공 적합성 면에서 아까 우리 학생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전공 적합성 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내용 요소들이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학과 관련해서도 따져본다라면 전공 관련 과목이겠죠. 전공 관련 과목의 학업 성취도 및 그 내용이 상당히 우수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들을 엿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진로 관련해서 그 활동들을 본다라면 영어학과를 지원하고 있는 친구인데 진로 관련된 활동들도 비교적 무난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학업 역량이라는 부분입니다. 우리 네. 학생은 나름대로 이제 2학년까지 학업 역량에서 상당히 이제 우수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3학년에서 내신 역량이라든지 또 다른 요소를 저희들이 살펴봤었을 때 학업 역량이라는 부분에서 조금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다라는 점들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학업 역량과 관련된 부분에서 자기소개서 1번 문항에서 이제 학업 역량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기술하는 부분이 있는데 왜 3학년 때 내신 성적이 이렇게 좀 하락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전 가능성을 나는 어떻게 가지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득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점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네, 지금 3학년 때 성적이 좀 하락한 게 아쉬운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기소개서에서 좀 잘 소명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학수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 어떻게 보셨나요? 분석해 주실까요? 네, 먼저 성적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신 성적이 3학년 1학기로 오면서 특히 이제 주요 과목 국수형 그 과목에서 좀 하락한 부분이 좀 뚜렷이 보이는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교내 수상 실적에서 이제 그 글쓰기 능력이 좀 탁월한 그런 학생인 것 같습니다. 예, 우리 학생이 이제 뭐 외교 쪽이나 이런 쪽에 이제 관심이 있는 학생이기 때문에 뭐 말하기 능력이 곧 글쓰기 능력이 곧 말하기 능력이라고 좀 보여질 수 있어서 이런 부분 좀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학급 회장이나 동아리 회장 등을 통해서 뭐 어떤 그 리더십을 키워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 또 장점이라고 좀 보여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진로 희망이 뭐 우리 학생이 뭐 영어 관련한 학과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이제 외교 쪽에, 외교 안보 쪽에 좀 관심이 있는 그런 학생으로 이제 생활기록부를 보니까 보여지고 있는데, 외교 안보 연구소에서 안보 정책의 어떤 방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좀
그 확고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네. 학생입니다. 관련해서 신문 칼럼을 이제 이 분야에 관련해서 지금 보고 있고요. 그다음 외국 관련 특강을 들으면서 국제 분야에서 이제 일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비전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학생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교내 외 프로그램에 다양하게 이제 참여해서 적극적인 어떤 학생임이 이제 보여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제 보완할 점을 좀 말씀드리면 방금 전에 이제 이성록 그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학업 역량이 조금 이제 부족해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올해는 이제 학생부 반영 비중이 작년까지는 뭐 몇 프로 이렇게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반영 비중이 삭제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 자율고나 특목고 학생들이 조금 더 이 부분에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반영 비중이 사라졌기 때문에 따라서 다른 부분에서 이제 우리 학생이 조금 우수하다는 것을 자기소개서나 이런 부분에 조금 더 부각을 시켜줘야 조금 더 이제 또 보완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2단계 면접은 뭐 인성 면접입니다. 자기소개서에 어떤 쓰여진 그런 내용이나 학생부에 쓰여진 그런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하고 역시 준비를 한다고 한다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돌발 질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당황해하지 않고 좀 준비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면접관 그 선생님들이 스타일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또 그 당황할 수도 있거든요. 어떤 뭐 질문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부분도 학생이 조금 준비해서 마음의 준비를 해서 당황하지 않고 본인이 평소 준비한 부분을 좀 준비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모의고사 성적이 조금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시 원서 접수가 끝나면 EBS 이런 그 교재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반복 학습을 통해서 정시 전형도 좀 대비를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네. 우리 학생이 이제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2외국어 성적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그 부족한데 합격 당락에 아주 큰 영향이 미치느냐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해하는 것 같은데 합격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제 외국어 대학교고 제2외국어 성적까지 좋다고 한다면 충분히 이제 좋은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남은 시간 동안에 그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준다고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앞서도 이제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이야기가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약점을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한국외국어대학교만의 자기소개서의 어떤 특징 그리고 서류 제출 시 주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자기소개서에서 이제 먼저 유의할 점 몇 가지를 좀 말씀을 좀 드리면 1번, 2번, 3번은 대교육 공통 항목입니다. 거기에서는 이제 다른 대학들과 비슷하게 이제 자기소개서에서 주의할 점을 잘 좀 파악을 하시면 좋겠고요. 1번 항목에서는 가장 주의할 점이 자기주도적 역량이라든지 발전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학업 역량과 관련된 내용 요소들에 대해서 반드시 좀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4번 문항이 자율문항입니다. 4번 문항이 이제 대학 자율문항인데 4번 문항에서는 지원 동기와 학업 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또 그다음에 자신의 향후 진로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기술을 하도록 돼 있는데 지원 동기가 명확한 동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특히 이제 이런 내용들과 그다음에 이제 진로 계획, 학업 계획과 관련된 부분들이 전공 적합성을 평가할 수 있는 내용 요소로서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리는데 특히 이제 다른 대학에서도 비슷하게 마찬가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저희들이 그 금년도에 자기소개서에서 0점 처리 항목에 대해서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화면을 통해서 정리를 한번 해드리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예, 그 0점 처리 항목입니다. 공인 어학 성적이죠. 예, 토플, 토익, 탭스, 그 다음에 한국 외국어대 공인 인증시험인 프렉스까지도 그 점수를 기재를 하게 되면 물론 이제 0점 처리를 한다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쭉 나와 있죠. 그 다음에 한자 급수 자격 검정이라든지 한자 자격 검정까지도 0점 처리된다는 점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대목 보시면 또 그 다음에 교외 수상 실적입니다. 수학과 관련해서 KMO라든지 KMC 등등의 수학 경시대회에서 입상했던 내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과학 교과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여러 가지 올림피아드라든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거기에서 내가 몇 등으로 입상을 했다라는 등위까지 드러나게 되면 0점 처리 항목 된다는 점. 그다음에 이제 외국어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어 관련해서도 저희 외국어 대학에서 경시대회를 한 적이 있는데 이런 경시대회라든지 그다음에 글로벌 영어 경시 경연대회라든지 국제영어 논술대회 등등에서 이런 등위와 기록된 등위를 기록을 하게 되면 0점 처리한다는 점에 대해서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주실 부분이 여기에서 그런 대회에 참여만 하게 되면 어쩌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면 평가에는 0점 처리는 하지 않지만은 반영을 하지 않는다. 평가에 반영하지 않기 네. 때문에 특별히 그런 내용을 기재를 할 필요는 없다라는 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특히 이제 주목을 해둬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학교장의 참가 허락을 받고 교회 수상 실적이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평가합니까? 역시 0점 처리입니다. 예, 그런 대목에 대해서 유의를 해뒀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교육 유사도 검색 시스템을 철저하게 돌려서 대필이라든지 표절 여부를 저희들이 확인 점검을 해 두게 되는데 네. 작년에도 심사를 하다 보면 정말 안타까운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절대 표절이라는 것은 정말 나쁜 짓이다라는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표절을 하지 않도록 그리고 정말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성실하게 쓰셔야만이 네.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까지도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진정성 있게 써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면접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은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요? 예, 면접도요. 그다음에 작년도의 사례를 보면 면접을 통해서 1단계 1배서 안에 들어갔던 학생들이 합불이 변할 확률이 상당 폭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면접에 네.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대비를 해 두셔야 되는데 외국어 대학교 면접은 10분 내외의 인적성 면접입니다. 예, 거기서 평가되는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 내용도 메모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면접의 특징은요, 학교 생활기록부하고 자기소개서의 바탕을 두고서 인적성 면접을 실시한다는 점입니다. 확인 면접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영어 제시문이라든지 문제풀이식의 제시문은 절대 없다는 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 내용 보시면, 그 다음 내용 보시면은 진위 여부라든지, 그 다음에 전공 적성과 관련된 내용, 인성과 관련된 내용을 평가 요소로서 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을 좀 들어봤는데요. 어머니 어떠세요? 도움 많이 되셨어요? 네, 많이 도움됐습니다. 네, 학생이죠. 제가 좀 착각했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많이 됐죠? 자신감 좀 생겼나요? 네. 네, 목소리가 조금 작아진 것 같은데 지금 시간이 있잖아요. 자기소개서에 대해서도 그렇고 면접에 대해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조금 더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준비를 잘 해서 꼭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한국 외대에 도전하는 우리 학생에 대해서 상담을 좀 나눠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성록 선생님께서 마지막으로 한국 외대에 지망하고자 하는 학생들 위해서 간단하게 조언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예,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시 그 입학 학생부 종합전형을 통해서 뽑고자 하는 학생이 학교 생활 충실형 학생들을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선발을 할 예정입니다. 하기 때문에 학교 생활 중에서 정말 의미 있는 활동들을 가지고 외국어대학에서 바라보고자 하는 인재상과 관련해서 어떤 요소를 특히 자기소개서에서 강조를 해서 핵심적으로 부각시킬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네, 나만의 특별함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학생부 종합전형 특집 성신여대와 한국외대편 함께 했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신 이성록 선생님, 김학수 선생님, 또 결정적 코치이신 정경원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내일도 학생부 종합전형 특집 이어가겠습니다. 내일은 경희대와 공주교대 입학사정관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